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담 정도, 그리고 범죄 수익의 정도, 그리고 전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박이라 함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기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형법상 도박죄의 경우에는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판례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례에서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판단을 받는데요. 먼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따라서 이외에 유사한 다른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고 이에 접속해서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그 가담 정도 또는 얻어간 이익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직원이라 하여도 그 직급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또 그 범행으로 인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단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의 위계 질서를 갖추고 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범죄 단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판례 사안에서는 외국 4곳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13만 명으로부터 4,200만 원의 판돈을 송금받아서 8억 원의 이득을 챙긴 사례에서 범죄 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하위 직원들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또는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징 금액이 무엇인지, 공소 금액이 무엇인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소 금액이라고 하면 검사님께서 공소장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하고 공소장이라 함은 검사님께서 재판을 청구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즉 검사님께서 재판 청구를 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금액을 공소장에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추징 금액이라 함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하고 판사님께서 유죄를 선고하시면서 징역형 외에 추징 금액도 함께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일반적인 법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에 머물면서 4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게 징역 13년 그리고 169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700억 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 사이트의 사례에서 회원을 모집한 총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00억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의 총판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8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뒤에 설명드린 두 가지 사례는 운영한 총책이 아니라 회원을 모집한 총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이 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중, 감경 요소들을 정해놓고 있고 그 중에는 가담 정도, 그리고 범죄 수익의 정도, 그리고 전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대포 통장을 이용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서 유인한 경우, 단속 후에 은폐를 시도한 경우, 동종 실형 전과, 동종 누범인 경우에 가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단순 가담한 경우, 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한 경우,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될 경우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기죄나 절도죄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들과는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기가 어렵겠지요. 또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보통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한 후에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보통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빠져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어떠한 형량이 선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